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예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자생 한방병원의 이사장이거든요. 오너. 그러니까 워낙 큰 한방병원. 아마 한방병원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랭킹 1위일걸요? 예,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자, 그런데 이 특검이 조사했다는 의혹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거죠. 민간인인데도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부터 지금은 비자금 조성하고 그다음에 비공식 인수위 사무실 임대 요거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정리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김준일 평론가. 자, 일단은 뭔지 특검이 보고 있는 의혹, 이거 뭔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돈 문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생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족 회사가 있는데 자생 바이오가 JSD1이라는 가족 회사 이 오너의 가족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데, 예. 근데 자생 바이오가 없어져요, 회사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채무가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 채무를 상환할 게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게 회사가 망했던 청산해서 없어졌어 그냥. 예. 그게 90억 원이에요. 돈 100억 가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어디 갔대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럼 어디 갔냐?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특검에서는 기간이 딱 2020년부터 2022년에 이런 작업들이 벌어졌으니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가장 핫할 때 그 돈이 만들어졌다. 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건지 그거를 대선 자금 쓰려는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비자금의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 측에 들어간 거 아니냐. 비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예.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2021년 6월 이제 7월 이때가 이제 당내 경선이 이제 시작될 때 이때잖아요. 예. 그때에서 이제 이듬해 3월까지 자생바이오를 거친 자금 90억 원 중 60억 원이 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거를 이제 자금을 아직 완벽하게 추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게 해필이면은 이제 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 이원모 검사 이게 이제 인사비서관으로 갔고 거기에 이제 001호기 탑승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대가로 이제 이 한방 쪽에 있는 특정 이제 약제들이 건강보험 급여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거의 혜택을 자생병원이 받고 막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거래다라고 특검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뭐예요? 비공식 인수위 사무실은. 비공식 인수위 사무실도 그러니까 인수위가 이제 종로에 있었잖아요, 사무실이. 그런데 자생항반병원 측이 강남구 논현동의 병원 본사 인근 건물 1층의 공간을 이제 내줬다라는 거예요, 인수위 쪽에. 여기에서 그래서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으로 계약서도 쓰고 돈도 받은 거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자생측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이상하잖아요. 다 종로에 있는데 왜 여기만 강남으로 갔느냐. 물론 보안을 유지하기 인사검증이 워낙 이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사무실을 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자생한방병원이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예전에 예를 들면은 대선 캠프를 그 특수 이제 그 뭐죠? 무슨 양재동 팀이었네. 그거를 서희건설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특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뭐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왔을 때 일단 이 뭐야?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 이 제일 처음에 언론에 나온 게 사실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당시 그 목걸이 나올 때, 맞아요. 그때 이제 민간인인데 공군 1호기 탔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람인 거잖아요. 원래 이원모 비서관과 그 다음에 그 부인 신모 씨, 자생한방병원의 둘째 딸이죠. 이름 얘기해도 되죠, 신지연 씨. 일단 저희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얘기를 해놓고 또 막지도 않았어요. 신모 씨로 다시 할게요. 신모 씨. 근데 어쨌든 원래 윤석열 검사가 소개를 시켜줬다.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중매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자기 이제 그렇죠. 부하 자기 직원이 후배가. 이원모 검사를 소개시켜줬다. 예, 그래서 어떤 거의 특수관계 아니냐. 이분이 이제 윤석열 검사가 자생한방병원 이사장과 친해서 예. 아, 이름 내가- 얘기해도 된대요. 예, 공개됐다고. 예, 그래서 친해서 일단 자기가 아끼는 후배와 예. 친한 지인의 딸과 어허. 중매를 서줬다. 그래서 예. 특수관계 아니냐. 어허. 근데 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예. 나토 민간인 신분인데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서 22년 6월에 나토 순방 때 동행했다. 근데 그것부터 부적절하다 해서 얘기가 많았었죠.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민간인이 그렇게 타서 사실은 되게 보완해야 되는데 1호기에 같이 탔거든요. 예. 그것부터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제 부적절하다든지 그게 이번에 특검은 여권법 등 보겠다. 관용 여권을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민간인이 그런 걸 보겠다는 거고 저는 이미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지만 핵심은 자생한방병원의 뭐 천수군 이게 허리 요추 예. 추간판 전 튼튼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자생한방병원이 원래 허리 디스크 이쪽이 유명하거든요. 아, 그거로 이제 유명해졌죠. 근데 거기에 있는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권고 등급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봐야 돼. C 등급을 받았었는데 예. 윤석열 정부 때 B 등급을 받고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줘.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싸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니까 예. 많이 하겠죠.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예. 자생암호표는 그 나머지 돈은 보험공단에서 받으니까 이익이 되죠. 예. 그게 이제 혹시 비리 아니냐. 이전에는 이원모 전 비서관과 가까워서 그 집과 가까워서 해준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대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의혹이 생긴 거죠. 자, 비자금 90억에 말씀하신 90억에다가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35억이에요. 예. 그럼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저는 그 돈이 다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종의 어떤 금고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주고 이랬냐.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인수위 사무실 공식적인 사무실인지 이것부터 봐야 되고요. 계약서는 썼지만 돈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부자들이 또 그것도 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수사를 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의 장신구 그 막 당선 즈음에 예. 자생한방병원 측에서 뭐 고가의 뭐 보석류겠죠. 이런 그거는- 것과 그림들을 샀다고 한다. 그것도 혹시 어디 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한국일보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특검팀은 문제의 대선 기간 동안 신 씨 일가가 구매한 고가의 장신구나 그림 등의 구매 대금 및 이동 경로도 확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강 의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는 원래 친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둘째 딸과 네. 부하 검사를 서로 이제 속된 말로 중매를 서서 결혼을 시켰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그 둘째 딸이 예. 지금 그 신랑감이 없는데 누구 좀 예. 없느냐라고 윤석열 친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예. 그 윤석열 검사가 누구를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만 주진우 의원이 지금은 주진우 의원인데 주진우 검사겠죠 그때. 예. 아그 원모 있잖아요. 원모 이원모 그때 검사가 이제 아직 총각이었던 거고. 아, 그럼 진짜 주진우 의원이 원모이잖아요. 그랬대요? 거의 그렇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되지 않나. 그거는 그런 거 그- 이원모 검사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네. 주진우 검사도 등장하냐는 얘기. 아니 그건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요? 그냥 내 좀 아는 사람이 좀 그 신랑감 찾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물었겠죠. 이 윤석열 검사가. 그러니까 뭐 어쨌건, 주진우 검사한테만 물은 게 아니겠죠. 아, 예, 뭐 다른 예. 검사한테도 물었는데 주진우 검사가 원모 있잖아요라고 했다면 또 그게 주진우 검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들은 뭐 얘기는 상상의 그건데. 영역이구나. 요거는. 아니 예, 상상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들은 건 이제 용산 인사한테 들은 건데 주진우 의원은 등장하는 건 굉장히 이원모가 총각입니다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건 이제 팩트라는 얘기구나. 그거 근데 예, 예. 그거는 전혀 잘못이 아니죠. 아, 예. 그거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원모 있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원모 검사를 소개시켜서 그래서 결혼에 꼴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첫째 이 비자금은요 이게 이 집안을 보면 전형적으로 가족 회사 비상장 회사예요. 이런 사람들 경영권 승계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아주 사실 뭐 문제가 많은 소행인데 굉장히 이게 문제가 비상장 회사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자 솔직히 다 뭐 가족끼리 말이죠. 뭐 하나 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탈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게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시점이 2020에서 2022년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게 2020년부터 아예 그러면 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무조건 윤석열 나온다. 그때는 아직 2020년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2022년에 이제 나온 건데 2021년부터 본격화된 것이고 2020년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경영권 당시 이제 그 이제 이사장 나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 간의 경영권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갖고 또 자금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빚져 뭐 어쨌든 드러나지 않는 자금 갖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대선에 관련시켰다면은 그건 들여다봐야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이걸 갖고 진짜 뭐 10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무슨 대선 자금으로 쓰려 했다라는 거는 너무 제가 볼 때 나간 것 같고 본질은 오히려 승계나 이 가족회사 경영권 문제인데 이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요. 둘째, 그다음에 이제 저 이 그 사무실 문제인데 제가 그 용산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지금 말한 대로 정확히는 롯데호텔이었어요. 소공동 롯데호텔. 처음에도 롯데호텔에서 예, 롯데호텔에서 그 이제 그 사무실을 꾸렸는데 비싸잖아요. 그다음 둘째 너무나 공개된 장소고 사람 많이 드나드는 아주 그 서울 최고 중심가의 호텔이잖아요. 보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사검증팀? 인사검증. 그러니까 그러던 도중에 이제 아마 친분이 있던 아마 자생한방병원 쪽에서 뭐 여유 공간이 있다고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 1층이라 그러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지하에 햇볕도 안 드는 방에 그냥 텅 빈 공간 거기 이제 강당 같은 용도로 쓰려고 이제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막 그 전선이나 어떤 그 전선망 작업부터 해야 됐다고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뭐 본질은 정말 그러면 돈 공짜로 했느냐 요거죠. 요건데 지금 하여간 지금 말하는 임대차 계약서 쓰고 1,1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고 하니까 두 달. 예, 요거는 뭐 그것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방을 옮길 만한 이유는 있었고 근데 다만 친분 있는 사람의 공간에 썼다면 그 경우 이제 정말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아까 말한 이제 금융 자료를 통해서 추적하면 간단합니다. 세 번째, 요게 이제 눈길이 가는데 일단 이 자체 한마디로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일단 대통령 전용기 타고 어떻게 공무에 이제 동행했다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대개 정권 초에 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중에 직원이 되더라도 공무원증을 받지 않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지금 6월 중순이면 윤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달여 됐잖아요. 이 시점에 수많은 다른 직원들 제가 직접 그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일단 대통령실에 근무하는데 그 공무원 임명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신원조회 해야 되잖아요.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위 기간 중에는 대통령 직원으로 이번에 보니까 김태현 이분 우리 이제 비서관으로 좀 쓰고 싶네. 이러고 인선하는 데만 400명이 넘어요. 그 대통령 직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400명 넘고 또 그밖에 뭐 그것만 합니까? 장관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선하는 데만 인수위가 다 흘러가고요. 그럼 인선만 하면 됩니까? 인선한 다음에 검증해야 되죠. 이 검증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면 김태현 그냥 일단 오늘부터 정권 출범했으니까 내일부터 아침에 나와서 비서관으로 근무해. 저 아직 안 됐는데 조만간 검증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그래갖고 신분은 아직 민간인인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도 사정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은 특히 그냥 인수위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 경우에 이 분은 신모도 사실은 신 씨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터지고 이 상황에서는 검증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게 구설수도 오르고 남편이 또 하니까 결국은 이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검증이 제가 알기로는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관들 쭉 하면 이게 국정원 조회를 다 신원조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기하면 빨리 해준대요. 그러니까 좀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임명장이 나와요. 이분은 핵심이 근데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은 좀 걸려요. 근데 이게 6월이고 제가 알기로 하순이거든요. 그 더구나 인수위 때까지 있었고 그러면 그건 좀 안 맞다. 근데 김건희 씨가 잠깐 그러면 어찌 됐건 뭐 아주 100번 선에서 이제 강찬호 위원 저도 뭐 이게 썰대로. 그게 말한 대로 진짜 그 시점에 이분이 그런 어느 정도 당겼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적어도 6월 중순에 제가 직접 그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비서관 행정관 근무한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6월 중순이 돼서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했냐 했더니 지금 신원 조회하고 있는데 이거 맞냐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이러냐 그랬더니 저 너무 밀려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은 당시에 저 친분이 있던 신지연 씨를 남편인 이원모 비서관은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리고 부인도 무슨 예를 들면 여사 담당하는 비서관이나 뭐 선임행정관 이렇게 채용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부부를.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저 나름 쓰려고 제가 용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서 이분도 나름 이제 그 직원으로 쓸 생각을 조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증도 어느 정도 하던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저 아직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는 공무원 임명이 안 됐는데 이게 터지면서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부인이다 하니까 이제 접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지금 말한 대로 부부를 같이 근무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지만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겸 장인은 사무실도 물론 뭐 돈 받았다가 지금 빌려줬는데 인수위에 뭐 이제 그런 것일 수가 있겠죠. 당시에도 뭐 신지연 씨가 1호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뒤에 행정관으로 원래 취직하는 과정이었다. 그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어요. 저는 근데 해명은 그렇게 했는데 자생한병본 딸이 그렇게 행정관 비선으로 움직이려고 그냥 김건희 씨 특성상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요. 저는 행정관은 맨날 출근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필요할 때만 가면 되는데. 저는 근데 검증 들어갔었다는 얘기를 용산인사는 확보했어요. 그 얘기는 나름 행정관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뭔가 좀 생각이 있었다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있었어요. 당시에 있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에서 핵심은 뭐예요?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시 소환된 건데 예를 들면은 사무실 임대해 준 거는 이거는 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로 이 자생 한방병원 이 일가 신씨 일가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얼마나 가까운 건지를 보여주는 그냥 사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뇌물, 돈 이거를 흘러 이제 추적하는 게 이거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다. 관계사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그게 대선 자금 흘러간지 그거 봐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고 그 대가로 그러면은 뭐 이제 공군 1호기 탑승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를 뭐 이거의 대가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보면 되고 그 대가로 아까 전에 이제 박성태 실장이 얘기했지만은 이 자생한방병원의 이 급여 혜택을 본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미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자생한방병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파전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그거의 성분이 뭐 약명은 하르파고 피퉁금이란 건데 천수근이란 거예요. 이게 천수근이란 걸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파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자생한방병원밖에. 근데 이게 급여를 받으려면 이제 등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건강보험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은 근데 이게 C등급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거를 B등급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B등급부터는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천수근이라는 약재를 써서 이거를 수익을 얻은 게 99.7%가 자생한방병원이면 이거는 그냥 자생한방병원을 위해서 이거를 급여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림은 결국은 비자금이 조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선물을 받았든 고가의 선물을 받았든 이런 게 있었고 대선 때 도움을 줬고 그거의 대가로 이거를 지금 해준 거 아니냐 이 고리를 지금 특검이 파야 되는 거다. 특검은 그걸 보고 있는 거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앞에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삼기가 지금 비행기나 사무실 이거 사무실은 간단해요. 그죠 계좌 이체했다니까 그걸 집중하면 그걸 이제 갖고서 따져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문제되려면 이걸만에 문제 삼겠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어느 정권이나 쉽게 말하면 민간인들이 초반에 근무하는 문제 다 봐야 된다고 보고 저도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죠. 좀 전에 말한 그 이제 급여 이런 그 지정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만약 관련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부인이 무슨 영향을 미쳐요 여기? 물론 영부인이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비리 의혹 특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는 이거는 정말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통령하고 정말 친한 그 업체가 결국 거의 뭐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이 맞다면 99% 이상의 이득을 다 거기서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들여다봐야죠. 그거는 뭐 어쨌든간에 그 정황만으로도 일단은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실 당연히 이모 비서관 부부와 윤석열, 김건희 갑자기 또 이모 비서관이래. 이원모 비서관. 이원모. 예. 원자 뺀 거예요 그거. 저는 발음이 씹힌 걸로. 발음이 씹힌 겁니다. 이원모 비서관 원자가 빠진 거지 그냥.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찌 됐든. 예. 그리고 신지현 씨가 그때 나토 갔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발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둘 다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처병 문제가 건강보험 급여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 준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자금이 있었고 여기에 꽤 많은 100억이 넘는 비자금이 있었고 그리고 뭐까지가 같다? 그럼 뇌물 아니야?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더 발전된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특검이 수사로 밝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사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부가 한 2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요거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민주당에서 또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종교단체 동원 의혹. 요거는 국민의힘이 폭로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어제 폭로를 하나 했는데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체위원장, 그러니까 시의원이죠.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거를 내년에 있을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김진우 평론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이거? 네, 정리는 다 제 거군요. 네. 정리 제일 잘하고 잘하시잖아요. 예, 진종호 의원이 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 녹취가 나온 거는 사경연맹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거를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있으면은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뭐 나오면은 뭔가를 나오면은 거기서 이 선수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비도 대납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세한 건 좀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김경시 의원의 해명은 요건 보니까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 광고 듣고 김경시 의원 측의 해명, 김민석 전 총리 쪽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국민의힘의 공격까지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의 정치쇼 뉴스투머치 3부 이어갑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성태 실장, 강찬호 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터졌던 민주당의 요 종교단체 동원 의혹. 일단은 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어제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이 종교단체가 한국 불교 태고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불교 태고종이라고 단독 보도를 내긴 했는데 아직 태고종 입장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한국경제 단독 보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다시 한번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최근이에요. 김경시 의원 이름도 나왔으니까 김경시 의원이 8월 4일에 올해 8월 4일에 서울시 사경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제 이쪽에 또 진종호 의원은 이제 사격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은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듣는데 여기에서 당원 가입 특정 종교 단체의 당원 가입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당비 같은 것도 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통일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옛날 경선할 때는 1번, 2번 뭐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이렇게 그 회장이 물어보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런 녹취가 있다라는 거를 진종호 의원이 공개를 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종교단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경연맹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선거를 하면은 필요하니까 이런 도움을 좀 요청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니까 그리고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 당원 명부를 받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더 당비를 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거고. 근데 녹취 있다면서 당비.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이제 다 이게 뭐 이게 또 정정보도 요청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는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도 신속하게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왜냐하면 통일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뭔가 경선에 유도를 하게 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좀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유 경쟁이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조직 동원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있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다만 이게 통일교 사례처럼 실제 진행이 돼가지고 뭐 당비 대납 의혹도 있고 돈도 뿌리고 막 이런 거냐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거냐 예. 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유나 이렇게 제한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의 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태고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통일교 이게 종교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조직적으로 당원을 동원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게 하면 그럼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건 민주당 경우에는 당비 대납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게 그것까지 나오면 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네. 일단은 요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김민석 총리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황당하다. 뭐 이렇게 네.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한국일보에서 저 보도를 했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거 보면 입장문이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진종호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장의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시도당에는 8월 하다라는 공문 입당원서 처리 지침 및 제출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까지 정치권에 나오는 공식을 보면 특히 이제 상대당 의원이 궁지에 몰린 상대 야당에서 뭘 제기하면 일단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어디 의혹 제기하고 막 이제 강하게 그냥 반박하고 받아치는 게 상례인데 어제 정청래 대표는 이례적인 건가 정상적인 건가? 어찌가 정상적이죠. 사실 야 정상적으로 이거 빨리 봐야죠. 저 감찰하고 철저한 조사하고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하고 그때 들어온 당원들 전수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다 내보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앵커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아니 나는 다음 나는 민주당 그냥 전당대회에서 궁금해서 그러는 혹시 거예요. 붙을지 모르는 김민석 지금 총리를 겨냥해서 네. 이거 빨리 진상조사해라. 어? 와, 잘 됐네. 김민석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일단 마음속의 문제니까 예.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조국혁신당 연수에 가서 부적절한 발언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또 상당히 빠르게 진상조사하고 윤리에 넘겨라. 네. 상당히 빠르게 대처. 그러니까 불이 번지기 전에 빠르게 대처하는 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뭐 강경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저도 비판적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큰 국민의힘이 뭐 위원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통일교 뭐 11만 명 교인 명단과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통일교 교인들이 와서 국민의힘 경선에 다 관여하는 거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진종호 의원 녹취 들어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민주당 너희도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녹취를 잘 들으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의혹이 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경시 의원 탈당시키고 빨리 대처했다. 불을 빨리 끄려는 거다. 라는 저는 그게 일단은 더 강해 보여요. 잘못하면 당으로 과거 일까지 다 번질 수도 있으니 빨리 불을 끌려는 조치다. 그런데 지금 뭐 당연히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 의지난 박선수 시장 말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게 자기 당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예. 지금 자기 당 치부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는 거는 예.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정말 그냥 공정하게 당 대표로 내가 한다 그러면 일단은 좀 그럼 일단 사실 파악부터 해보겠다. 라든가 뭐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말 지금 감사님문이 지적하는 순간 그리고 어느 정도 벌써 김경시 시의원의 의혹을 인정한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일반적이라면 일단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다.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뭐 알아서 나중에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겠다. 이게 사실은 더 행정적으로 보면은 수순인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바로 그냥 확실하게 감사하겠다고 해버렸잖아요. 벌써 이거 상당 부분 의혹을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행정적인 게 아니고 행정적인 것 플러스 정치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게 뭐 이거 일단 지금 행정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한다는 건 행정적인데 여기에 지금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예. 김민석이라는 등장하고 그리고 김경시 의원 제가 좀 강서가 지역구인데 강서 쪽에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분이 지금 원래는 구청장을 되게 꿈꾸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디 강서니까 강서구청장을 꿈꿨는데 예. 2년 전에 그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 대표죠. 예. 전략공천해 버렸잖아요. 강서구청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름 입지가 탄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강서구청장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도전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어디로? 지금 영등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영등포에서요? 그래서 지금 저 기사 쳐보면 영등포 물레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많고 예. 지금 강서 쪽 제가 지금 강서 쪽 그쪽 지역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지금 영등포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 구청장을 내년에 노린다. 영등포면 김민석 총리 그렇죠. 지역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청장 공천은 당연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한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김민석으로 가시죠란 말을 예. 이제 하는 거지 1,800만 원 돈까지 얘기 거론돼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뭡니까? 이게 1,800원이 뭐냐면 10,000원씩 1,000원씩 당비를 내면은 3,000명이면 6개월이에요. 이게 되게 경선을 앞두고 합니다. 경선 때 책임당원들의 표가 중요하니까 책임당원들 되려면 6개월이 필요하니까 대개 선거가 있기 전에 권리당원이죠. 그러니까 대개 선거가 있기 전에 가을께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일단 6개월만 내면 6개월 내고 이제 투표권만 생기면 그만이잖아요. 투표한 다음에 더 이상 돈 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해당 사람들한테 현금 주는 거예요. 현금 줘가지고 한 10,000원 줘. 그럼 앞으로 10,000원 내지 5,000원 줘. 그럼 너 5개월 내지 너 앞으로 당신 계좌에서 1,000원씩 빠져나가는데 내가 미리 줄게. 10개월치 줄게.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딱 얼마예요 지금. 1,800만 원에 3,000명 5개월 6개월인가 6개월 368 6개월이네 딱 맞네. 딱 떨어지네. 6개월 동안 1,000원씩 딱딱딱 나갈 텐데 6,000원 미리 줄게. 그냥 그렇게 하고 6개월만 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거 뇌물이에요, 그 뇌물. 이 뇌물이 누구한테 대한 뇌물이냐? 그 바로 지금 밀어주겠다는 사람에 대한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이죠. 그리고 둘째 신성한 경선 선거 원칙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선거 자격을 돈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무슨 종교 단체는 아니고 사격 단체였다. 그러면 이게 단체만 종교만 아니면 다 됩니까? 엄청난 이거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민주당은 전혀 국민의힘하고 다 똑같이 엄청난 지금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정치적 맥락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사실은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이제 표를 행사를 하려면 6개월을 당비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7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당비 납부의 그 기한까지를 생각하면 7개월이 필요한 거고 그럼 내년 4월 정도에 6월 지방선거니까 4월 정도에 당내 경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빨리. 그러니까 8월에 만나가지고 8월에 작업을 하면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9월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90, 1, 2 뭐 이래 이 3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서울시당 이게 재밌는 게 8월쯤에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그 전부터 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서울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자, 요거 하나. 2주 전에 김민석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누가 기자가 질문하니까 생각 없다 이렇게 답한 적은 있어요. 국회에서도 이미자 의원이었나 그 얘기하니까 맞아. 이제 단어 안 나갑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기들이 다 있잖아요. 해석기를 돌려보면은 당대표로 선회했구나 내년. 그래서 정청래의 재선을 막으려고 당을 장악을 하고 해서 2028년에 공천권 총선 공천권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가 이미 기사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것도 구문이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해서 이걸 확보하려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딱 걸렸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김민석 총리 견제용으로 해서 빨리 세게 나갔다. 저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서울시당에서도 매우 빠르게 나왔어요. 서울시당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전적 무효하고 위법 처리 다 사법 처리하겠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요. 장경태 의원이 정청래 캠프에 거의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정청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전당대회 때 없어요. 현역 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체제에서 최대 실세가 사실은 장경태다. 그래서 장경태 서울시장 위원장인데 이게 또 세게 나갔다. 세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김경 의원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빼박이에요. 김경 시의원은 이제 탈당하면서 그러니까 사경명 부회장이 와서 단체 관련 민원을 하면서 내가 관리하는 조직이 3,000명 정도 있으니 이 민원을 들어주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김경 시의원의 주장이죠. 그래서 내가 당했다.
어떻게 보면 함정에 당했다는 얘기지만 함정은 있을 수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녹취로 보고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3,000명 당비 내가 다 내겠다. 이게 3,000명의 어떤 특정 종교라고 일단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이 3,000명을 가지고 전당대회 이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일 수도 있고 민주당의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당대표. 요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가 오면 무조건 누구 1번이냐 2번이냐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거는 3,000명의 당원을 어떻게 보면 가짜 당원인 거죠. 당비를 본인이 내니까 만들어서 전당대회 등 어쨌든 경선에 활용하려 한 의도는 드러난 거잖아요. 이건 녹취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빼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부인하거나 이러면 더 커집니다. 사실은. 지금 그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 중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 그 지역구의 구의원, 지역구의 구의원이 지금 뭐 그 학교 동문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그 해당 학교 동문회라든가 해당 그 구의원과 연결된 그 노조라든가 해가지고 수백 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무더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당원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당비 대납까지도 지금 추진을 했던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사요? 네, 조사가 경찰인지 하여간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수도권의 모 중진 의원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고 하도 많아가지고 어딘지 짐작도 그런데 그렇죠. 민주당 하면 호남 빼면 수도권이겠죠. 그렇죠. 근데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김준일 평론가도 아까 제 말하는데 정확히 잘 이제 그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잔뜩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동기와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딱 8, 9월. 그다음에 1,800만 원. 이 모든 게 딱딱 봐도 내년 경선 때까지만 하여간 책임당원 딱 만들어가지고 권리당원 책임당원 만들어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내가 미는 후보 해주고 그러면 그 대가가 당연히 따르겠죠. 요즘은요 뇌물이 아니에요. 뇌당원입니다. 뇌당원. 당원 갖고 오면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의원들이 조기 축구에 가고 하는 건 이제 조직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사실은 후보들을 다 결정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전 핵심이 당비 대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권유해서 나 좀 도와줘. 정치인이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명단 줘. 내가 그냥 가입시켜서 내가 그 명단 관리할게. 돈도 줄게. 돈도 줄게. 당비를 대납해 버리면 이거는 정당법의 말이 이제 위반이죠. 네, 이제 다만 요거는 좀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뭐 입장도 나왔는데 이게 김민석 총리가 그럼 지시를 한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그건 거죠.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죠. 정청래 대표만 한마디로 이게 신났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정치적으로만 그렇죠. 본다면. 이미 김민석 총리한테 화살 확 갔어요 지금. 일단 뭐 사실 여부 관계없이 그다음 표적에 올랐고 두 번째 아니 서울시장 안 나온다더니 너 서울시장 생각 있었어? 하는 논란 또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점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용산은 정청래 대표한테 다시 한번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 처음에 지명되고 청문회 할 때 각종 의혹 흘러나왔잖아요. 제가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진보 진영 쪽에서 많이 흘러나왔다. 그 의혹들이 그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보도 언론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정청래 대표를 밀었던 이른바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운동권 세력 그런 사람들이 김민석을 비토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번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더 어떻게 이제 저 이슈가 굴러가는지를 마지막 이슈 좀 볼게요. 김현지 이제는 제1부속실장입니다. 결국 이제 국감에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부속실장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이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인사 이동이랑 이 부분 뭐 당연히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설명 앞서 이제 조정식 의원 설명도 원래 하려던 인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인사 수요가 발생해서 하는 거지 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전 총무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건 아니다. 요거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는 인사 자체는 그러니까 인사만 정치적 맥락을 빼고 인사 자체만 보면은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갔잖아요. 김남준 대변인은 원래 대변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할 때 이제 경기도 대변인 했던 사람이고 기자들과의 관계도 좋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관리하고 이재명 의원 때도 이제 보좌관하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을 꾸릴 때 어쨌든 믿는 사람이 있고 측근이 있고 이제 인수위 없이 했을 때 특히 이제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이 3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다 인사권도 행사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느 정권이나 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 이런 진용이 꾸려지면은 다 각 개파 의원들이 다 밀어넣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장제원도 밀어넣고 뭐 권성동도 밀어넣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라인의 핵심은 한 4명입니다. 그게 이제 정진상, 김용, 김남준, 김현지 이 4명인데 이 두 사람 앞에 두 사람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은 2명인데 그거를 김현지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일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총무 쪽 그러면은 그렇죠. 일정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제가 뭐 이 인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얘기가 나왔듯이 왜 하필 이때고 저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사실은 이 얘기가 돌았어요. 인사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일주일 전이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감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혹을 이런 국감을 피하기 위해 했다라는 의혹을 벗기는 너무 힘들다 사실은. 시점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정말 인사 수요가 있다면 오히려 국감 뒤에 했다. 만약에 오로지 순수하게 인사 수요만으로 했다면 인사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이동시켜야 되겠습니다. 건의하면 대통령이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옮겼다고 해도 국감을 피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한 1, 2주만 참으면 되니까 국감에 딱 김현지 참석한 바로 다음 직후에 바꾸면 되지 않냐. 오히려 저는 순수하게 인사 수요만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왜 불필요한 오해를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저분이 국회 내보내기 싫으니까 그냥 인사 수요라고 둘러대면서 빨리 옮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죠. 뭐 그 김현지 비서관 국감 증인 논란, 국감에 출석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사는 적재적소로 가는 거다. 제가 이제 김현지 비서관과 가깝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현지 부수장이 더 맞고 또 하나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강유정 대변인이 엄청나게 피로감을 호소했어요. 이게 모두 다 브리핑이 생중계되잖아요. 그걸 혼자 다 커버하려니까 한 2달 전부터 제가 듣기로 피로감이 높았고 최근에 오동 논란이 있으면서 최근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들으니까 얼굴이 거의 말이 아니다.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김남준 대변인 때문에 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은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국감 증인 때 그냥 해놨다가 나중에 아이고 인사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따졌겠죠. 근데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대놓고 왜 부르냐고 했다가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물론 거기에 그렇게까지 김현지는 출석 안 되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요구했는지 김현지 비서관이 요구했는지 민주당에서 그냥 알아서 기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증인 채택할 때 방어 부적절했던 거죠. 무조건 나와야 되죠. 저는 강유정 대변인은 본인이 피곤하다보다 국민이 피곤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